안녕하세요. 좀 늦었습니다. 자, 오늘 그 2회 20회 분이죠. 자, 공부 방법은 일단 여러분이 한번 풀어오시고, 풀어볼 때 안 풀릴 거예요. 안 풀리면 찾아보면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집 있잖아요. 그 판례 요약집을 갖다가 나중에 복습할 때 20회니까 그 부분 쭉 20회분 쭉 찾아서 다시 반복하시면 됩니다. 41번 2회 41번 20회 기출이죠. 법률행위 취소. 법률행위 취소는 취소를 하면 효과가 소급에서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자,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취소 효과는 소급 무효와 부당이득이야. 해제 효과는 세 개죠. 소급에서 무효가 되고 원상회복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상회복. 그 다음에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죠. 손해배상. 그래서 취소는 소급 무효 부당이득, 해제는 소급 무효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래서 해제 후에도 취소할 수 있어. 왜? 손해배상을 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취소와 해제를 아시고 해제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해제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 답은 2번입니다. 틀린 것은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아니고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소급에서 무효가 됩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1번입니다.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청구권이 아니고 해제나 취소는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니까 거절 못하고 효과가 발생합니다. 청구권은 상대하면 거절할 수 있거든. 근데 다 형성권입니다. 자, 형성권은 제척기간이 10년이 걸립니다.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추인이 네 가지가 있어요. 추인이 첫째 협의 무건대리 추인. 그래서 무건대리 추인입니다. 무건대리의 추인은 소급에서 유효가 됩니다. 무건대리 추인.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무효행위 추인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는데 알고서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니까 비소급표입니다. 비소급표. 근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다. 이거는 소급표, 비소급표와 전혀 관계없고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니까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그런데 판례 하나가 마지막에 무권한자가 처분행위를 해요.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근데 이 권한자가 추인을 해요. 이 판례가 어디로 가냐면 협의 무건대리요 추인으로 갑니다. 이리 갑니다. 협의 무건대리 추인을. 그래서 소급에서 유효가 됩니다. 판례 추인 4개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무건대리 추인은 소급에서 유효. 무효행위 추인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 보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야. 근데 판례가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인데
권한자가 추인하면은 소급에서 유효가 됩니다. 소급에서 유효가 된다. 판례니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취소할 수 있는 법례의 추인은 취소권 폭입니다. 그러니까 추인권자, 즉 취소권자가 취소 행위임을 알고, 즉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서 해야 됩니다.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 상대방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되죠. 5번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 일부 취소 가능합니다. 판례. 42번입니다. 을은 갑소유 X상가 건물 보증금 1억을 임차해서 인도받은 후 인도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 구비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죠. 그러면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 을은 임차인이죠. 언제 임대차가 종료 전 틀렸습니다. 종료 후에 등기명령 신청해야 돼요. 등기명령 임대차가 종료 전에는 안 됩니다. 종료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등기명령 신청하죠. 전에는 안 됩니다. 틀렸고요. 2번 사업자 등록은 대항요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 요건일 뿐이고 종속요건 아니야. 존속요건입니다. 안에다가 틀렸죠. 배당요구 종기 시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돼요. 3번 을이 X건물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했다. 경과실로 파손했다. 그럴 때는 그때 갑은 을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 우리가 상인법에서는 계약 갱신 요구권 인정됩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5년 범위 내에서 거절을 못 합니다. 임대인은 5년까지 거절 못 해요. 5년까지 보장해 줘야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거절 사유가 있거든요. 거절 사유가 삼거 보전, 파멸 처리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어요. 파멸 처리. 거절 사유가 3기의 차임을 연체했다. 그 다음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했다. 합의하에 보상해 주기로 했다. 동의 없이 전부 일부를 전대했다. 그 다음에 건축 즉 건물을 파손했는데 요게 중요하죠. 고의나 중대한 과실입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해야 되는데 이 중대한 과실을 경과실로 바꾸면 틀리죠. 그래서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 거절 사유인데 경과실로 파손했다면 거절 못하는 걸로 갑니다. 그 다음에 멸실했다. 그 다음에 철거 재건축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의무를 현재 위반했을 때. 그래서 이 거절 사유가 8가지입니다. 삼거 보전, 파멸 처리. 그래서 이 중대한 과실을 경과실로 바꾸면 틀리죠. 그래서 거기에 경과실로 파손했다면 거절할 수 없죠. 중과실로 파손했을 때 거절 사유가 있는데 경과실이라면 거절할 수 없어요. 맞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을은 최초 임대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기간 5년이 초과한 경우에도 초과하지 않아야 돼요. 자, 5년이 초과하지 않은 5년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초과하는 경우는 법정갱신의 경우죠.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5년을 초과할 수 있어요. 5년 초과 가능하죠. 법정갱신의 경우는 5년을 초과할 수 있죠. 근데 그 이외에는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을이 X건물의 환가대금에서 우선 권리자, 후순위권자보다도 보증금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경매 개시결정 시간이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존속. 배당 요구 종기일이죠. 배당 요구 종기일.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돼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43번입니다. 조건을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해 조건을 방해했어요. 즉 와이프가
남편이 너 공인중개사 합격하면은 당신에게 렉스턴 사줄게 아니면 벤츠 사줄게라고 했어요. 그러면 불이익을 받을 남편이 신의성식에 반해 조건 성취, 즉 시험 보는 걸 방해했어요. 그러면 상대방 주장에 조건 성취를 의제해두는 시점은 5번이죠. 판례입니다.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됐을 추산들의 시점, 합격자 발표일이죠. 합격자 발표일 5번이죠. 44번 점유와 등기 추정력에 관해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답은 4번입니다. 점유자가 자주 점유 권을 주장했는데 그것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자주 추정이 번복돼서 타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매매 주장했어요. 매매 주장해서 법원이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면서 항소하겠죠. 항소해서 나는 그래도 내 거야라 해서 자주를 주장했는데 인정 안 해주더라도 여전히 자주란 얘기죠. 타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1번입니다.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서 적법하게 격려된 거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매매를 했다. 그러면 매매가 진짜 있었던 것이 추정되죠. 2번입니다. 소유권 이전 보호주는 가등기.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어요.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의 추정력은 이 등기는 본등기 효력이에요. 본등기 효력이지. 이 본등기 반대가 예비등기죠. 예비등기인데 예비등기에 가등기가 있고 예고등기가 있는데 이 본등기 효력에 권리 추정력이 있어요. 권리 추정력. 권리의 추정력이 있는 거지. 추정력이 있는 거지. 가등기에는 본등기가 아니죠. 예비등기에 추정력이 없어요.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습니다. 순위 보존적 효력밖에 없죠. 3번 점유 권리 적법 추정 규정은 200조죠. 200조는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산에만 적용되죠. 맞습니다. 5번 전후 양 시점의 점유가 다르더라도 승계가 증명된다면 계속은 추정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45번 집합건물 재건축하기 위해서 결의할 때 결의사항이 아닌 것. 이건 홍보비는 안 들어가죠. 홍보비. 2번이죠. 신건물 재건축할 때 신건물 설계 개요라든가 3번 신건물의 구분 소유 귀속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철거 비용 계산액이라든가 건축 소유 비용 분담 사항은 다 결의할 때 필요하지만 홍보비는 안 들어갑니다. 46번 다음 중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것을 고르시오.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원칙이 우리는 도달주의가 원칙이거든요. 원칙이 도달주의인데 111조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 두 개는 기억해야 돼요. 발신주의는 협의 무권대리에서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의 본인에 대한 최고 131조는 발신주의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본인한테 최고했는데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요거 하나 하고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승낙 계약에 있어서 승낙의 발신한 때 계약이 성립하죠. 그래서 협의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의 본인에 대한 최고라든가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 때 계약이 성립하죠.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승낙의 통지 발신주의입니다. 발신주의. 그 다음에 매매 완결권 최고 확답 다 도달주의죠. 해제권 행사 최고 해제 통지 도달해야 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향수 여부 최고에 대한 확답 다 도달주의요. 그
근데 하나가 여기 협의 무권들의 상대방 본인에 대한 최고 확답이 131조가 도달주의고 아니 발신주의죠. 이게 발신주의고 나머지는 다 도달주의입니다. 1번이죠.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시오. 자, 1번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호주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없다는 게 판례. 그러니까 공유자 1인은 자기 걸 주장해야지 남의 걸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자, 그래서 있다를 없다로 바꿔야 되고요. 2번 부동산 공유자 1인이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지분 비율로 귀속합니다. 그래서 267조죠. 국가가 아니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하게 됩니다. 귀속. 267조죠. 무슨 말이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 병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이 건물의 토지에 각각 3분의 1씩 공유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포기하거나 상속일 없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6분의 1씩 분속하는 거지 국가에 귀속하는 게 아니죠. 267조입니다. 이거 좀 국가가 틀렸고 포기한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합니다.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한 267조입니다. 3번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까지는 맞는데 이때 공유물 분할은 지분 후 과반수가 아니고 전원이 참가해야 돼요. 전원이 참가해서 결정합니다. 지분 후 과반수가 아니죠. 4번입니다. 공유자 전원이 분할에 참가하지 않는 공유물 분할은 무효죠. 이거 맞습니다. 전원이 참가해야 되죠. 4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5번은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토지가 있다. 을이 있고 2분의 1 지분이 여기에 저당권 설정했어요. 이 저당권 설정했다. 지분의 저당권 설정했다면 어느 부분에 찍더라도 을이 가지고 있는 2분의 1의 저당권이 미치는데 문제는 분할했다는 거예요. 분할을. 갑고 을고 분할했을 때 이 저당권, 병의 저당권은 을이 가진 지분에 집중되지 않고요. 여전히 어느 부분에 찍더라도 갑이 을이 가지는 2분에 다 미친다는 거죠. 집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번을 보시면 공유자 1인의 지분 위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이 안 되고요. 여전히 어느 부분에 찍더라도 을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다 미쳐버린다는 거죠. 집중되지 않습니다. 자, 48번 다음 중 요물계약. 요물 다 낙성인데 요물계약이 몇 개 아셔야 돼요. 요물 다 낙성인데 요물로 반대는 낙성이거든요. 근데 요물계약이 계약금 교부계약이라든가 대물변제계약이라든가 아니면 현상광고 이런 것들, 이게 현상광고 계약 이런 것들은 요물계약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계약금 교부계약, 대물변제계약, 현상광고 계약. 그래서 답은 4번이죠. 계약금 계약. 나머지는 낙성입니다. 낙성. 49번 집합건물. 틀린 걸 고르시오. 1번입니다. 1번. 전유 부분에 대한 처분이나 압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권에도 미쳐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내가 301호에 아파트에 압류를 했어. 가압류를 했어. 그러면 그 저당권은 전유 부분에 대지권 있죠. 대지권에도 미쳐버리는 거죠. 미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미치죠. 규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죠. 그래서 규약의 변경은 4분의 3입니다. 재건축 결의가 법정 정족수의 미달로 무효인 경우 시가매도 청구할 수 없죠. 재건축 결의가 5분의 4입니다. 5분의 4. 그래서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은 5분의 4를 얻어야 재건축할 수가 있지만 그때 미달한다면 무효니까 시가매도 청구할 수 없어요. 시가매도라는 건 뭐냐면 재건축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 찬성한 사람들이 한번 우리에 참가하자라고 최고를 하고 2개월이 지나서 그 다음에 만약에 그래도 않으면 거절한 거로 보니까 그때 시가매도 청구해서 찬성한 측에서 다 사들입니다. 사들여 가지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공용부분의 관리비 연체료는 전 구분소유지 특정 승계인에게는 승계도는 공용부분의 관리비에 포함돼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를 내가 경매로 받았어요. 경매로 받았더니 연체료가 6개월간 연체료가 300만 원 있대요. 그럼 내가 경매 받아서 낙찰대금 받고 가서 이거 인도받으러 갔더니 관리소장이 뛰어나온 거야. 그러면 전소유자 갑이 연체료 300만 원 밀렸으니까 이거 안 주면 단전 단수 조치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 입장은 뭐냐면 이 아파트 내에 구분 소유 전유 부분이죠. 전유 부분의 이 관리비는 승계되지 않고 공용 부분입니다. 공용 부분은 뭐냐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그것의 관리비는 승계됩니다. 그러나 연체료는 빼고 전유 부분은 승계되지 않고 공용 부분에 한해서 승계되지만 연체료 뺍니다. 연체료 빼고. 그래서 연체료는 공용 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특별한 조직이 없어도 당연히 전원으로 성립하는 단체입니다. 관리단은. 50번입니다. 계약금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1번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 해지입니다. 그러면 계약금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당사자가 원상회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여기 보십시다. 일반 법정해제는 채무불이행으로 해제 시에는 소급무효, 원상회복, 손해배상이지만 계약금 해제죠. 계약금 교부 계약이 있어서 해제 시에는 이행 착수 전이니까 요게 계약금 교부에 의한 해제의 경우는 소금 무효가 됩니다. 소금 무효가 되지만 이행 착수 전이니까 원상 회복은 발생하지 않고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약금 교부 계약에 의한 해제의 경우는 원상회복,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죠.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행 착수 전이니까요. 2번 계약금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죠. 그래서 해약금 계약 565조라는 이 계약금 교부 계약은 의무규정이단 말이에요. 의무규정이니까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고요. 틀렸고요. 3번 계약금 계약은 매매 기타 주된 계약에 부소되어서 행해진 종된 계약이죠. 그리고 요물 계약입니다. 종된 요물 계약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 포기에 한 계약 해지에 그 상대만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죠?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 수령한 매도인이 계약 해지하기 위해서 매수인에게 폐액을 제공해야 되는데 매수인이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할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공탁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51번입니다. 점유취득쇼. 옳은 걸 고르쇼. 점유취득쇼는 20년간 소유서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 취득하는데 1번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 취득은 승계 취득이 아니고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 자주 점유 의무는 내심의 의사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권한을 객관설입니다. 권한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내심 의사로 판단하는 게 아닌다는 게 판례 객관설이죠. 내심 의사를 권한의 권한을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틀렸죠? 3번. 점유자는 평온 공연해야 하므로 간접 점유로도 취득할 수가 없다. 있습니다.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없습니다. 4번.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는 취득 시 완성만 즉시가 아니죠? 즉시가 아니고 등기해야 취득하죠? 등기해야 됩니다. 즉시가 틀렸죠.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5번이 답이죠. 취호 완성 당시 소유권 보존 등기 있던 이전 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등기 명의는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상대방이 될 수 없죠. 맞습니다. 원래 취득시효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돼요. 자, 소유권자를 상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청구해야 되니까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면 그 자를 상대로 해서는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을이 20년간 점유를 해야 되는데 완성 전에 토지가 팔렸다. 그러면 완성입니다. 완성 전에 팔리고 이 사람이 방치하니까 20년에 완성했어요. 그럼 취득시 완성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는 병이니까 병한테 등기 청구해서 취득시 주장해야 되는데 요 병이 요 매매가 이게 통정의 표시다. 통정의 표시로 무효로 가져갔어. 위조로 했어. 그러면 통정의 표시로서 요 병이 진짜 소유자가 아니라면 등기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진정한 소유자여야 돼요. 5번이 맞고요. 그 다음 52번입니다. 환매, 매매 및 환매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1번 환매권은 일신 전속권이므로 양도할 수 없다. 양도할 수 있어요. 환매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의 무효는 환매 특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칩니다. 보세요. 환매라는 거는 자, 9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해요. 매매 계약을 하고 9월 1일 날 동시에 미리 살 걸 약정한 게 환매죠. 그러면 이게 주계약이고 이게 종든 계약이니까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면 환매도 무효가 되는 거야.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되니까 매매가 무효가 되면 이게 주된 계약 무효면 환매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동시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면 틀립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합니다. 일대죠, 일대. 그래서 일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해제권만 청구할 수. 많이 틀렸죠. 그래서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다.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이렇게 팔았어요. 을한테. 그런데 200평을 팔았는데 이 50평이 병소유다. 일부가 타인의 권리 매매죠. 그럴 때는 너 책임지라. 담보 책임이죠. 그럴 때는 일대라 그랬어요. 일대니까 선의 악의. 선악불문하고 대금감액입니다.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몰랐어요. 근데 잔존 부분이면 매수하지 않았어. 잔존 부분이면 매수하지 않았어. 그럴 때는 해제해버리면 되죠. 그 다음에 선인 경우입니다. 해제도 열받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 그리고 선이라면 처척기간은 안날로부터 1년. 악이라면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요것만 청구하면 틀리고 선이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합니다. 선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해제 또는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완결권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은 약정하지 않았어. 그러면 제척기간 10년입니다. 다 완결권, 아까 취소권, 해제권, 완결권 다 제척기간 10년. 10년 후 권리행사기간, 제척기간입니다. 형성권은 취소권, 해제권, 완결권은 다 제척기간 10년입니다. 맞죠? 그 다음 5번이면 타인의 권리란 매매를 알지 못합니다. 이건 좀 알지 못한 매도인. 매도인은 매수인이 선악 묻지 않고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581조 조문입니다. 581조인데 만약에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다. 전부 타인의 권리를 매매했다.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이 을한테 팔았는데 이 토지가 병거했다.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죠. 그때는 전해라니까 전해라. 선이 알았던 몰랐던 불문하고 무조건 해지할 수 있고요. 전해라. 그 다음에 선인 경우 손해배상입니다. 선인 경우 손해배상. 그런데 이게 이제 제척기간 없고요. 근데 문제는 자,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선이야. 매도인도 몰랐어요. 자기 것인 줄 알고 팔았는데 남의 거다. 이럴 수도 있죠. 자기 것인 줄 알고 팔았는데 남의 거다. 그런 경우가 뭐가 있을까?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가 있어. 근데 이게 아버지한테 아버지 땅인지 알고 내가 상속받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 땅이라 하고 팔았는데 이게 사실은 아버지 땅이 아니고 비 땅이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매도인도 A의 자식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등기된 땅이 내 땅이다라고 생각해서 팔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명의수탁자에서 원래 신탁자 병거였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럴 때 이 사람은 선이야. 매도인 선이야. 매도인 선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선이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미안하다라고 하고 손해배상 해주고 계약을 해지하면 되죠. 선이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미안하다라고 손해배상 해주고 해지하면 되죠. 근데 이때 매수인이 알았어요. 알아버렸어. 그때는 손해배상 없이 해지하면 되죠. 손해배상. 이게 이제 581조 조문입니다. 요게 그러면 지문 5번 보세요. 타인의 권리 매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 매도인이 매수인이 선악을 묻지 않고 손해배상 없이 해지할 수 있다. 틀렸죠? 선의 매도인은 손해배상하고 해지하는데 매수인이 알았다면은 손해배상 없이 해지하죠. 손해배상 없이 해지합니다. 그래서 선악 묻지 않고 손해배상 없이 해지한다. 틀립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선의 매도인이 자기 땅인지 알고 팔았는데 자기 땅이 아니다. 그러면 매수인한테 미안하다라고 손해배상 해주고 해지할 수 있지만 매수인이 알았다면 손해배상 없이 해지할 수 있죠. 틀렸죠? 5번이. 53번입니다. 53번은 을은 갑으로부터 83년입니다. 88년 3월 1일 갑소 유마를 매수해 인도받았는데 아직 등기하지 않는 태 2009년 10월 25일까지 현재 점유하고 있습니다. 갑은 2000년 4월 1일 같은 임야를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되기를 마쳤습니다. 옳은 걸 고르. 이게 점유취득시효인데 20년간 소유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하는데 거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토지를 1988년이죠. 1988년 3월 1일 날 임야죠. 매수에 인도를 받았어요.
근데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등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2009년 10월 20일 현재까지 지금 이때부터 2009년 10월 25일까지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소유자가 변경됐죠. 2001년 4월 1일 이 사람이 등기가 지금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등기는 가버려 돼 있잖아요. 2000년 4월 1일 날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소유권 1이 등기가 넘어간 거예요. 소유권 등기가. 그랬을 때 옳은 걸 고르시오. 그러면 등기하지 않았어도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인도받았으니까, 자, 점유 상태가 20년이 지으면 되죠? 그러면 20년이니까 여기다 플러스 20년을 해보세요. 그러면 취득시효가 완성이 20년을 하면은 88년이니까 2008년이죠? 2008년 3월 1일 이 날짜로 취득시효가 20년이 됐죠? 완성했어요? 그럼 완성했어. 그러면 이때 자, 등기 청구권은 취득시효 완성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2008년 3월 1일 날짜 소유자는 누구냐 따져보니까 병이 소유자죠. 병이 소유자니까 이때 2008년 3월 1일 완성했는데 2000년 4월 1일 날 소유자 변동이 있었으니까 완성 전에 팔아먹었죠. 그러면 우리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는 완성 당시 소유자입니다. 완성 당시 소유자니까 또는 병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보고 자, 1번입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사실만 들어서 병에게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아니지. 매수한 사실만 가지고는 등기 없잖아. 등기 없죠. 그래서 주장할 수 없어요. 매수한 사실만 가지고는 등기가 없잖아. 주장할 수 없죠? 없습니다. 2번 을은 현재 취득시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병의 임야 반환 청구권을 거절할 수가 없다 가지고 있죠. 소유권 내놔라. 무슨 소리냐? 나는 취득시 완성했으니까 네가 등기 넘겨라 주장할 수 있죠. 있다로 가야 됩니다. 거절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갑의 을에 대한 갑이 사실은 여기 매매를 했잖아. 매매를 해서 소유권 넘겨줘야 되죠. 소유권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주지 않고 이쪽으로 넘겼죠. 그러면 손해배상은 을은 갑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왜? 이행불능 이유로. 이행불능인데 이행불능 시점의 이행불능 시의 손해배상이에요. 이행불능 시. 그러면 2000년 4월 1일부터 이행불능 됐죠. 갑이 을한테. 이때부터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야. 10년 안에. 그래서 그때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88년이 아니고 불능시가 2000년 4월 1일부터 불능시죠. 이때부터 손해배상이죠. 10년간. 채권이니까. 그래서 88년이 아니고 2000년 4월 1일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10년 안에. 4번 보세요. 병이 2009년 9월 1일 정에게 임야를 매도해서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을은 직접 정에 대해서 취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라고 돼요. 지금 이 병이 2009년 9월 1일 을이 지금 누구한테? 병한테 병이 2009년 병이죠? 요 병이죠? 죄송합니다. 이쪽 병이니까 요게 아니고요. 병이 정한테 넘겼네. 이쪽으로 정한테 넘겼는데 이게 2009년 병이 2009년 9월 1일이죠. 9월 1일 정에게 임야를 매도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을은 직접 정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완성이 2008년 8월 3월 1일 날 완성했죠? 완성했으니까 이거 넘긴 것은 지금 완성 후 넘겼죠? 완성 후 넘겼잖아. 완성 후 넘겼으니까 2008년 3월 1일 날 완성해서 완성 후 넘겼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냐하면 자 취득쇼 완성 당시의 진정한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청구권 행사해야 돼요. 그러면 완성 전에 팔아먹었을 때는 자 그리고 완성했어. 그러면 등기부상 소유자는 배우니까 이때는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완성 후입니다. 완성 후 팔아먹었어. 완성 후 팔아먹었죠? 이때 등기 청구권상 진정한 등기부상 소유자는 병한테 해야 되니까 정한테는 청구할 수 없는 거야. 완성 후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취득시 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자니까 병한테 청구해야 돼. 정한테는 청구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사의 경우 병이 취득시 완성 사실을 알면서 임야를 정에게 처분해서 을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알면서 넘겼다면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 맞습니다. 5번이죠.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완성 후 넘겼는데 알면서 넘겼다면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 즉 병이라는 사람이 알면서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어요. 등기를 해줬다. 이거는 판례가 불법 행위가 구성합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손해배상을 을이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판례는. 채무불이행은 될 수 없다는 게 판례죠.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은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이고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판례다. 5번이 답입니다. 54번 계약 해제에 관해서 틀린 걸 골라라. 자, 1번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어. 그러면 최고할 필요 없죠. 그러다가 적법하게 초래했다. 그러면 최고하고 해야 되죠. 상대방은 최고 없이가 틀렸죠. 최고하고 나서 해제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최고 없이가 틀렸죠. 최고하고 나서 해제할 수 있어요. 2번 토지거래 허가를 요하는 계약의 당사자는 토지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한 의무를 부담하지만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자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죠. 맞습니다. 3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 이행이 불이행되었습니다.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죠. 맞죠. 법정 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없으면 약정 해제권의 유보는 법정 해제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우리 해제권 사유가 발생 사유가 약정 해제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정 해제권이 있거든요. 이 법정 해제의 사유가 우리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약정 해제를 했다 하더라도 법정 해제가 이게 인정되지 않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약정 해제했다 손치라도 법정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 다시 보면
법정 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없으면 약정 해제 유보는 약정 해제를 했다 하더라도 법정 해제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전원한테 해야 되죠. 맞습니다. 551조. 지역권에 관해서 틀린 걸 골라라. 자,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지역권은 요 토지가 있다. 요 토지가 있다 했을 때 A 토지 편익을 위해서 B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A 토지의 권리니까 이게 요역지고 이게 승역지다 했을 때 요역지는 전부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를 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인정되지 않죠. 2번 요역지의 불법점 이전은 취득쇼 할 수 없고요. 맞죠? 취득쇼는 불법점 이전 할 수 없습니다. 3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저당권 목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지역권에다가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어요. 지역권과 요역지는 같이 분리할 수 없으니까 지역권의 저당권은 설정 안 됩니다. 틀렸죠? 3번이 답이죠. 지역권의 이전을 위해서 지역권 이전 등기가 필요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요역지와 지역권은 같이 움직이니까 이 요역지가 넘어가면 지역권도 넘어가니까 꼭 이전 등기할 필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요역지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가 없죠. 맞습니다. 표현대리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표현대리인데 이 표현대리는 126조 표현대리, 125조 표현대리, 126조 표현대리, 그 다음에 129조 표현대리가 있죠. 그래서 이 표현대리다 했을 때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만약에 1억을 이 집을 담보 꿔라 그랬더니 병한테 매매로 팔아버렸어. 권한을 넘었죠. 그럴 때 병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너 책임지라. 이게 126조 표현대리입니다. 그 다음에 125조 표 이게 권한을 넘었죠. 돈을 꾸어라 그러는데 권한의 법률행위를 했죠. 이게 126조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을 해서 만약에 125조 표현대리도 기본대리권을 하고 129조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도 기본대리권 요게 기본대리권으로 해서 권한을 넘었다. 그러면 다 성립할 수 있고 이 기본대리권이 1억을 꾸어라 이 기본대리권이 등기 신청하라 라고 해서 공법상 행위를 했더니 이게 팔아먹었다. 이것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로 성립하죠. 그리고 복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가 있죠. 복대리권도. 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문제를 보면 표현대리에 관해서 옳은 걸 골라. 1번 소멸한 대리권 이게 129조죠. 129조의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해서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가 있죠. 가령 이건 뭐냐면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수금사원 갑회사가 수금사원 을을 갖다가 대리내에서 수금을 하게 왔는데 행실이 나빠서 퇴직시켜버렸어요. 해고했어. 퇴직됐어. 근데 퇴직되고 나서 요 병약국에서 수금을 한 거야. 근데 퇴직 전에 1,000만 원만 수금할 권한이 있는데 퇴직 후에 2,000만 원을 수금했다면 즉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해서 1,000만 원을 넘었죠. 그러니까 권한을 넘었죠. 이럴 때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129조로. 2번 일상가사 대리권을 권한을 넘는 표현대 기본대리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남편 재산을 와이프가 처분했을 때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에서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남편은 책임지라는 얘기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등기신청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해서 사법상 법률행위를 했어요. 매매를 했죠.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맞죠? 3번이 답입니다. 복대리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됩니다. 틀렸죠?
표현대로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과실이 있으면 본인은 책임을 경감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당한 이유는 이게 선의무과실로 해석해요. 선의무과실로. 그러면 선의무과실이다. 그러면 자, 선의무과실이니까 정당한 이유, 모르고 모르는데 잘못, 즉 권한이 넘었다는 것을 모르고 모르는 잘못이 없을 때 너 책임지라 라는데 본인이 그런 거야. 너 선의무과실이 조금 과실 있지 않냐, 유과시지 않냐. 그러니까 책임을 깎자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과실상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 경감할 수가 없습니다. 57번입니다. 57번. 을은 갑소유 건물을 매수해서 이를 다시 병에게 매도했으며 갑을 병은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 해주기로 합의동으로 합의했죠. 중간생략등기입니다. 틀린 걸 고르시오. 이 중간생략등기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병이라는 사람이 있다 했을 때 토지가 있다 합시다. 그럴 때 갑한테 넘기고 너가 넘겼다. 그러면 사실 등기해서 등기해줘야 되는데 바로 병한테 등기해버리는 거. 이게 중간생략등기죠. 그러면 중간생략등기는 첫째 논점이 자, 유효한가? 유효성. 두 번째가 그러면 직접 병이 갑한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느냐? 직접 등기 청구 가능한 자. 두 가지 논점입니다. 유효성은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갑과 을과 병과 갑이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 근데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 합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합의가 있으면 합의가 없어. 합의가 없는데 일단 등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더라도 이 등기는 유효라는 게 판례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판례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야 하지 마라고 금지 규정을 둡니다. 금지 규정. 근데 이 금지 규정도 이 단속 규정으로 봅니다. 단속 규정으로 보니까 위반 시에도 사법상 효과는 유효죠. 그러나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이거는 안 봐준다. 중생은 절대적으로 무효죠. 무효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1억에 팔았는데 이 사람이 2억에 팔았어. 그러면 갑이 합의해놓고 열받잖아. 그러면 을이 야 내가 한 2천만 원 올려줄게. 2천만 원 올려준다고 했는데 올려주지 않는다. 그런데 합의에 따라 등기 청구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2천 줄 때까지는 못 준다라고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거기 보면 자 합의했어요. 틀린 걸 고르시. 1번. 병은 직접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의 행사를 합의했으니까 세 사람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2번.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합의했다 손치더라도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맞죠? 3번. 갑으로부터 병의 경조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합니다. 합의했으니까. 합의 안 했더라도 유효인데 유효하죠. 4번. 만약 갑과 을 사이에 매매대금 인상 아까 2천만 원 약정을 했어요. 올려주려고. 그런데 인상분 주지 않아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2천 주기 전에 못 준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이런 거예요. 자, 이 합의가 뭐냐? 이 등기 청구권은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갑과 을과 병, 갑과 병이 합의해야 되는데 을이 그런 거야. 야, 내가 네한테 자,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이리 양도하고 채권 양도했으니 그리하라고 채권 양도 통지했다. 통지했다는 것으로는 합의가 아니죠. 내가 네한테 받을 거를 이쪽으로 양도했으니 그리하라고 통지했다고 이 사람이 합의한 거 아니죠. 채권 양도 통지만 가지고는 등기 청구할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지문 5번. 만약 을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채권이죠. 채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한 경우 그 사실만 가로로는 병이 직접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죠. 갑이 동의한 게 아니죠. 58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자, 점유 회수 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출소기간이다. 이게 점유권에서 반환 청구, 이 반환 청구를 회수 청구라 그래요.
회수 청구는 이 침탈, 이게 절도나 강도죠. 침탈 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되는데 1년 내에 이 1년이 출소 기간이라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이 판례입니다.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이 소송을 제기한 기간이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출소 기간이라 그래요. 침탈 당한 날부터 1년입니다. 출소 기간 맞습니다. 2번 소유권을 소유물로 점유를 침탈은 절도 강도를 당한 소유자는 본권을 유효로 반환 청구하거나 점유권으로 반환 청구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맞죠? 간접 점유자는 점유 회수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있죠? 무슨 말이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전거가 있어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절도 침탈을 했어요. 을이 가져갔어. 그리고는 친구한테 임대차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직접 점유자. 이 사람 직접 점유자고 간접 점유자죠. 도둑놈이 간접 점유자죠. 그러니까 이때 이 자전거 소유자는 간접 점유자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도둑놈이 빌려가가지고 도둑질해서 친구한테 빌려줄 때 도둑놈 간접 점유자, 이 사람 직접 점유자죠. 그러면 자전거 잃어버린 사람은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접 점유자한테 회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가 아니고 있죠.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대한 반의 배제 청구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을이 위조해서 가져갔어. 소유권 가져갔어. 그러면 등기부가 이렇게 있어. 2번에 소유권 이전 갑인데 3번에서 소유권 이전 을로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게 사람 무효등기죠. 무효등기인데 그러면 사실은 이게 무효니까 소유권은 갑한테 있어. 갑한테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럼 이 등기를 없애야죠. 등기를 없앨 때 갑은 이 소유권을 방해 배제하는 거야. 이 방해 배제 내용으로서 요 등기 말소해. 말소등기. 말소등기하거나 아니면 진짜니까 내 거니까 내놔. 소유권 이전. 갑이죠. 그러니까 진정명의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진정명의 원인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내놔라. 말소하다. 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말소등기나 진짜 내 거니까 내놔라. 진정명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방해 배제 청구권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 거니까 내놓으세요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성질은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 말소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소 등기도. 직접 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의해서니까 침탈이 아니죠. 점유를 제3자에게 인도했습니다. 그러면 회수 청구할 수 없죠. 침탈이 아닙니다. 자, 59번, 60번까지 하고 좀 쉽시다. 59번. 갑은 을에게 자신의 엑스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을은 다시 병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틀린 걸 고르시오. 틀린 건 고르시오. 자, 등기에 관한 거죠. 등기에 관한 건데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소유권 다 넘겼다는 거예요. 자, 갑은 을에게 소유권 넘겨줬고 을은 병에게 소유권 등기까지 해줬어요. 이렇게 갑은 을에게 엑스토지를 등기해줬고 을은 다시 병에 등기해줬습니다. 틀린 걸 고르시오. 강제 집행면하기 위해서 갑이 소유권 이전의 의사가 없이 갑과 을이 짜고는 통정이죠. 통정이죠. 엑스토지를 매매해서 꾸몄습니다. 통정의 표시죠. 그러면 갑은 악의 병에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봤죠. 이게 통정의 표시단 말이에요. 오늘 배웠죠. 통정. 허위 표시니까 무효죠. 허위 표시니까 108조에 따라서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지만 악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죠. 네?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오늘 108조. 1번은 맞습니다. 2번.
이 일의 경우 등기 공신력 인정되지 않으므로 병이 선이라면은 말소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죠. 공신력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선이라면 말소 청구할 수 없고 선이전은 보호되죠. 108조 2항. 통정의 표시는 선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2번이 답이죠. 만약 엑스토지에 관한 갑과 을의 명의시탁 약정이 있었고 약정이 유효하다. 그러면 명의시탁 약정 유효라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맞습니다. 3의 경우 병이 을에 대해 배신적 처분행위에 적극가담했어. 적극가담은 103조 위반을 배웠죠.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적극가담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5번 유효한 명의신탁에 의해서 엑스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명으로 격려된 후 을이 이를 임으로 정에게 처분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병이 소유권 취득하니까. 맞죠? 60번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령 옳은 걸 고르시오라고 그랬습니다. 가등기 담보법 1번은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법은 적용 안 되죠. 이 가등기 담보법은 반드시 소비대차해야 돼요. 소비대차. 돈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소비대차에 한해서 적용되지 매매대금이라든가 공사대금이라든가 대금을 담보해 가등기했다. 매매대금, 공사대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폭리방지니까 틀렸고요.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 청산기간 2개월 내 한정해서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가담법 12조 2항이죠. 2번이 맞습니다. 3번 부동산 평가액이 다 빼고 나니까 미달한다 하더라도 그 실행 통지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없다라고 통지를 해야 됩니다. 없다가 틀렸죠? 양도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수한 자가 가담법 11조죠. 서 제3자가 악이다. 그러면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양도담보권은 가담법 11조인데 가담법 11조에는 갑이란 사람이 을이란 사람이 있고요. 만약에 1억을 꾸면서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양도담보죠. 1억을 꾸면서 소유권 넘겼습니다. 양도담보죠. 그럴 때 변제기 후에 원금 이자 가지고 요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변제기 지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10년 전이라도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면은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돈 싸두고 들고 와서. 그렇다면 이 사람이 악이라면은 말소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악이라면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이야만이 말소 청구할 수 없죠. 악이라면 말소 청구할 수 없고 가담법 11조죠. 채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가등기 담보권 실행토기 상대로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죠. 2개월. 그래서 1개월을 2개월로 바꿔야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61번부터 합시다.